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옆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시기 전에 원샷 때리지 않으면 못 나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컨셉이라는 거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섹터 연구원이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또 자동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송 대표님이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방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동차 쪽도 리오프닝 수혜주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분위기가 좀 좋을 뻔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서 좀 자동차 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나 뭐 기아차 쪽도 러시아 쪽에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차 섹터 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 피해 쪽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지연 또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질문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해요 하나씩. 네, 이렇게. 일단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게 실제로 자동차 섹터에 피해 직접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가요? 직접적으로 타격이 갑니다. 네. 그래요? 어떤 네. 부분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판매하는 물량들이 이제 차질을 빚겠죠. 연간으로 봤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17만 대 정도 러시아에서 판매를 했었고, 기아차가 20만 대 정도로 이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1년에 파는 게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글로벌 판매량이 한 720만 대? 뭐 이 정도. 720만 대 중에 한 40만 대 정도니까 네.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뭐 기아차가 한 전체 판매 대수의 8% 정도가 러시아 시장 비중이고, 꽤 많네. 현대차가 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꽤 많네요 생각보다. 아주 작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시장이 익스포저가 있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4% 정도, 지금 르노니산 얼라이언스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위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는 또 수출로 보내는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이제 자동차랑 차 부품 비중이 뭐 30%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 뭐 전면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이제 매출 손실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량 자체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차량 자체를 수출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루브라 가치가 워낙 좀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한 20% 정도 이제 만약에 손실이 뭐 루브라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차를 팔았을 때 10% 내외 정도 마진이라고 친다면은 실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게 일단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은행 관련된 결제망 관련된 또 제재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대금을 좀 어떻게 지급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당분간에 이제 좀 대러시아 수출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지금. 그러면 이 제재를 받게 되면은 뭐 앞서 좀 비슷한 질문인데. 그 수출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과정이 복잡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수출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죠. 수출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뭐 제재안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초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환 관련된 손실들, 수출했을 때 채산성이 이제 나오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제망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수출하고서 어떻게 이제는 대금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거기에서 손실 규모가 얼마냐라고 좀 따지기는 쉽진 않은데, 장기화 된다면은 뭐 수출을 못 보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잠시 후에 현대차 얘기는 좀 더 딥하게 해보겠지만, 해바라기님이랑 뀨님께서 현대차 망하나요?
이거 가지고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아요. 이건 괜찮죠? 5% 8% 비중이기 때문에 그 5% 8%도 다 없어지는 건 또 아니니까. 5% 8% 중에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 중에서 익스포저가 있을 걸로 예상하는 거는 지금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있거든요.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그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도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했었고 네네.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저화 비율을 좀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설프게 수출분했다가 이제 환율 가치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손실폭이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80% 이상 현저율을 갖추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전체 물량에서 실제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건 50% 정도. 현지 공장이 20만 대 캐파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제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뭐 송 대표님이 반도체 쇼티지 요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차 계약하러 가니까 2년 기다리래. 2년. 포르쉐 계약하셨어요? 포르테 단종됐는데. 기아 포르테. 단종됐는데. 중고차 24만 뛴 거. 그거 계약하러 갔는데 어쨌든 2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그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매출에 연관이 되고 요 쇼티지는 진짜 실제적으로 언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계속 뭐 이제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작년에도 계속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정확히 어느 시점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왜냐하면은 의견들이 굉장히 좀 분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통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인데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예측이 틀리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예측이 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별로도 뭐 얘기들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데는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어떤 데는 뭐 안 좋다 여전히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엇갈리고 그리고 어떤 말도 좀 많이 바뀝니다. 좋아진다 했다가 생각보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죠. 오락가락하네요.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지금 뭐 예측이 쉽진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유럽 쪽 메이커들은 올해도 조금 전망들이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뭐 르노 이런 뭐 유럽 쪽 메이커들은 네. 공장 가동도 좀 실제로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전망 가이던스도 이제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봤었을 때 미국 쪽 메이커들은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메이커들이고 현대기아차도 올해 그래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톤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뭐 1분기까지는 좀 안 좋고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나중에 가이던스 주겠다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걸로는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은 개선은 된다. 그러니까 뭐 안 좋았던 거에서 개선은 되지만 뭐 획기적으로 확 좋아지는 거는 뭐 내년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이제는 컨센서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네. 그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장이 이제 전 세계 지역으로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말레이시아 공장인가 이쪽이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생산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는 내용입니까? 뭐 패키징 공정이 말레이시아 후공정 쪽이 많이 말레이시아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네. 반도체 칩 자체보다는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병목이 걸리면서 작년 하반기 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자체보다는 셀보다는 네. 이제는 패키징 쪽이 그때 작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일단 패키징을 해야 일단은 최종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가 절대적으로 이제는 뭐 유리한 아주 상황. 네.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산하느냐 뭐 꼭 그랬던 거는 아닌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워낙에도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원래부터 수급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조금만 문제가 돼도 엄청난 수급 불균형으로 확산이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고들이 없잖아요. 원래 뭐 재고가 있으면은 뭐 한 달 생산 안 돼도 좀 버티고 뭐 두세 달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애초에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고 자체가 없으니까 어디서 문제 생기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 자체가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뭐 벗는 등 이렇게 위드 코로나 가장 유럽도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면 동남아나 이쪽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그 큰 흐름을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반기로 많은 사람들이 좀 풀릴 거라고 물량이 풀릴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구조적인 불균형은 그래도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랑 작년 연초랑 비교하면은 작년 연초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뭐 불균형 상태가. 네. 근데 이젠 올해 하반기로 갔었을 때 만약에 그런 뭐 코로나로 인한 대외 변수들이 없다, 뭐 공장 가동이 뭐 극단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게 거의 인과관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컸죠. 아 그게 좀 크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다른 요인으로 공장을 닫은 게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게 영향을 줬었던 케이스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이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도시 정체를 봉쇄한다든지 닫아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엄청난 쇼티지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두 달만 밀려도 그게 확 밀려가지고 아예 다 뭐 생산이 다 차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코로나 해버리면은 뭐 아예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뭐 다른 걸로 인한 가동 차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하반기 가면은 더 좋아질 환경은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더 좋아질 환경은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시청자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테슬라. 테슬라?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테슬라를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뭐 어떤 거? 테슬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 걱정돼요? 10년 내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주식 왜 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 말이 맞죠?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뭐 말씀하신 대로 10년 본다고 한다면은 그때쯤 되면은 뭐 지금 뭐 100만 대 언저리로 팔죠. 뭐 작년 90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뭐 그때 되면 이제 1000만 대 이상 2000만 대 뭐 이렇게까지도 차량을 판매를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새로운 메이커가 또 나와서 뭐 테슬라를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네. 어차피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여기 강점 데이터가 강점이기 때문에 기술이랑 어차피 테슬라 새로 나와도 그게 모르겠어요. 뭐 너무 권위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의견을 까부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강점. 테슬라의 강점 뭐 사실 테슬라의 강점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일단 뭐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브랜드 파워.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릴 거고 뭐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메이커가 이제 테슬라가 될 테니까. 테슬라 타보셨죠? 저는 안 타봤습니다. 안 타보셨어요? 네. 타보셨어요? 저희 장모님 차가 테슬라입니다. 어때요? 실제로? 저는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는 왜 테슬라를 타지? 왜 품질 문제도 많다고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다 소프트웨어로 다 있고 뭔가 진짜 너 걸어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자동차 시승기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모델 Y, 모델 S, 모델 3 제가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전통 메이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문이 안 닫히고 막 단차가 이만큼 생기는데 막 벌어져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카페 가면? 뭐라고? 그 맛에 테슬라 타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그게 문제라니까. 그럼 뭐 단차 이만한데 원래 그 맛에 타는 거다 막 이러니까. 현대차가 단차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난리 날 거 아니야. 나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거 보니까 아까 브랜드 파워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 로열한 거, 그 충성도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주가랑 그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 현대차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역대급 실적 발표했다. 어떤 부분이 견인을 했고 현대차는 어떨 것 같은가 앞으로. 일단 실적은 작년에 좋았습니다. 뭐 현대차도 좋았고 기아차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생산하고 판매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워낙에 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채산성이 많이 오르면서 마진율 상승 효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판매 대수 자체는 줄었지만 가격이 뭐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프라이스 효과 때문에 매출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실적은 지금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만약에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된다면은 네.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판매 단가는 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거고 뭐 하반기 때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조금 빠지겠지만 뭐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또 플러스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에서 뭐 어떤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은 뭐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긴 합니다. 뭐 이제 다른 원자재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결국엔 실적 악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게 완성차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주가 흐름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여기서 의견에 관련 부분은 네.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 아니냐. 네. 지금의 수익성이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을 봤었을 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제 소비자들도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ADAS 시스템도 훨씬 더 고도화된 거를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눈높이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쉽게 이제 ASP가 빠지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얼마나 더 실적이 오를 수 있느냐, 뭐 지금이 이제 거의 고점까지 다 온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현재 같은 어떤 고마진 이런 거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는 제네시스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마진율 개선되고 있는 그런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현대차 예전에 흉기차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나쁜 말로. 네. 근데 예. 요즘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져도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네시스도 이번에 G90 네. 엄청 비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약 대박 났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보면은 현대차가 앞으로도 근데 누가 예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나만 돈 없어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현대차 제네시스도 잘하고 있고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근데 단기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일단 주가라고 하는 거는 뭐 장기적인 그림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기적인 이제 실적이나 뭐 판매 흐름 같은 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쪽 이슈도 있고 러시아 쪽에 현대기아차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 이슈가 있고 그리고 차량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좀 풀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는 주식을 매매를 할 것인가. 뭐 좀 매매 타이밍 측면에서는 1분기 때가 사실은 아주 뭐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많은 투자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연초에 주가가 좀 흔들렸었던 것 같고요. 3월달 이후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3월 2일, 3일 정도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연달아서 있습니다. 3월 2일 날 현대차가 먼저 하고 이제 3일 날 이제 기아차가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할 건데 뭐 최근에는 이제 실적은 잘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미래차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 좀 업데이트된 좀 목표치들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분위기를 좀 환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CEO 인베스터 데이가 3월 초에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3월 초.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그 친환경 차 전략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차도 이제 보면 2025년에서 2026년부터는 이제 저공해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도 제외한다. 제외한다. 네, 이제 제외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러면 친환경차 쪽으로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2차 전지 쪽도 다시 한번 뭔가 주목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그 전기차 전략으로 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수소차가 이제 좀 그 비전이 좋아 보였다가 이제 쑥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 수소차 관련해서 비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CEO 인베스터 데이 쪽도 이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 전략이 또 발표될 것 같으신지 한번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도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생산 좀 차질, 특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그런 쪽으로 원자재 공급 차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이 올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단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는 또 반론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는 화석연료의 어떤 공급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탈탄소화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는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는 탈탄소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다 보면은 친환경 관련된 이런 전략들이 더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조금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차이인데 하나는 좀 단기적인 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곡선 자체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이제 신차 생산 차질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차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린 것 같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요즘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 쪽은 뭐 수소차는 지금 뭐 원래도 이제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좀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었죠. 뭐 지금 당장 많이 팔리는 건 확실히 전기차고 수소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용차 쪽으로 많이 좀 니치 마켓을 찾아가는 편이고 수용차 쪽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게 어차피 전기차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수소 승용차가 당장에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상용차 쪽에서의 수소차 가장 장점을 이용해서 거기로 이제 조금씩 이제 지변을 넓혀가는 뭐 요 정도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안 되진 않나요? 그래도 상용차 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수소차를 좀 많이 뭐 올림픽 할 때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활용된 이유를 보면은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춥다 보면은 그 배터리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터리 차로 운영하는 것보다 수소차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수소 이제 트럭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메인스트림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또 니치 마켓에서 좀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어떻게 현대차 타요? 근데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제가 이 제네시스가 사실 현대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제네시스가 근데 과거에 조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엔진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마이너한 뉴스 아니에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요즘에 최근에 타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차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죠 제네시스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제네시스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빠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네시스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런 방송에 그냥 사람처럼 그냥 썰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베스터 데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래 전략. 인베스터 데이에다가 저는 그거 궁금한 거예요. 정의선 회장님, 형님이 어쨌든 간에 진짜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정의선 회장님 진짜 좋아해요. 스마트한 분이에요. 전략이 딱 뚜렷한 분인데. 친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가요? 전화 연결 바로 가버립니다. 동명이인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전략을 짜시는 분이니까 그런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결국 그대로 가야 되니까 로드맵을. 일단 CEO인베스트데이에서 뭘 얘기할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예상하시는 거는 뭐 뻔하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략들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우리 앞으로 전기차나 뭐 이제 수소차 이런 거 친환경차 많이 팔겠다. 뭐 자율주행차 하겠다. 단순히 이제는 선언적인 걸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배터리 전략들이 많이들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배터리를 계속 사서 쓴다라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좀 엣지를 가져가기 힘든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배터리 관련된 전략이 나오면 좋겠지만 글쎄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언급이 될지는 저도 뭐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재화를 시킨다는 얘기신가요? 내재화라기보다는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 얘기도 하긴 하죠. 근데 내재화라는 게 이제 100%뭐 모든 걸 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세대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신기술들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좀 언급을 할 것인가. 그럼 미래차에 있어서 현재까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테니까 미래차에 지금 그 경쟁 상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 뭐 1등, 뭐 현대차 뭐 등등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현대차 지금으로 봤을 때 평가하는 미래차에서 현대차의 입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완성차들이 거의 비슷한 선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이제 아주 퓨어 EV 플레이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완성차들의 입지는 사실은 지금 다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막 시행하는 단계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보여주는 거에서 엄청나게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메이커가 있다라기보다는 투자나 이제는 앞으로의 플랜에서의 어떤 차별점 요 정도로 지금은 약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에서 일단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 정희선 형님 하니까 해바라기님께서 키위 형님 머리 키위 같다고 정희선 형님 키위 형님 골드 키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웃으면 또 회사에서 큰일 나죠. 네, 자동차 섹터 연구원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요거 자동차 섹터 내 선호 종목 요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내에서도 사실 모비스, 오토에버 뭐 등등 해가지고 뭘 사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초 이후로 부품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품사들을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사실 현대기아차도 빠지긴 했는데 부품사들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거든요.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지금 모비스가 굉장히 좀 싼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좀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좋게 보고 있고 다른 부품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메이커들의 어떤 플랜들, 특히 유럽 쪽 메이커들의 생산 가이던스가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현대차 그룹사로 뭐 물량이 많은 게 좋냐, 아니면 현대차 그룹 물량이 많은 게 좋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이던스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하고 미국 쪽이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익스포저가 큰 부품사들이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젠 모비스나 위아처럼 현대차 그룹주에 있는 그룹에 해당되는 부품사들의 주가 전망이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비스, 현대차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 그 주식에 굉장한 팬입니다. 저는 모비스를 지금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경계할 점이 있다면 모비스에 대해 경계할 점이요. 뭐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주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다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우려로 조금 뭐 부각이 되거나 뭐 그런 경계할 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생산 차질 이슈의 지속,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아주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모비스가 크진 않은 게 일단 AS 사업 부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이제는 뭐 흐름이 연초보다는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마진율들이 많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부품사들이. 근데 모비스가 그나마 이제 전사 마진율이 괜찮았었던 게 에이스 쪽이 거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상세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정성도 이제는 가장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계속 좀 안정화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가장 작다라는 점도 사실은 좀 좋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좋네요. 저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송 대표님 있으시면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빨리 가시려고 지금 원샷 때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빨리 가시려고 마지막 거 물어봐야 돼. 아, 그 이제 저는 이제 제네시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현대차의 어떤 가장 메인 전략은 제네시스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네시스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 제네시스가 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전기차 쪽도 제네시스 브랜드와 결합했을 때 더 잘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다른 또 제네시스에 이어서 새로운 그 자동차 브랜드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현대차가 또 밀고 있는 또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하루백사님께서 퇴근시켜줘. 점점점점 빨리 답변 드리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현대차 브랜드 전략 굉장히 많죠. 현대차가 사실 브랜드 전략은 모든 거를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기차는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또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H2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비즈니스 브랜드를 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멀티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수소차 다 떼가지고 멀티 브랜드를 다 하고 있고, 근데 이 전략의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차량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품종을 생산하는 게 사실은 수익성에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떤 추가적으로 모델 라인업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늘리는 건데 네. 작년부터 이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모델을 많이 늘렸죠. 특히 제네시스 쪽으로. 근데 생산에서 병모에 걸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다 그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모델만 많아지니까 사실은 성공적이진 못했죠, 작년에는. 근데 이게 반도체 차질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다 어떤 멀티라인 전략이 좋기는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아주 효율적이지는 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차로서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차에 풀리는 게 제네시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저희가 너무 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셨다고 하셔야지 다음에 저희가 안 부르면 돼요. 편하셨다니까 뭐 저희가 편하게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